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재미있게 본 미드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드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많이 봤기 때문에 전부 다 추천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은 미드 중에서도 넷플릭스에 있는 미드만 간추려서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Breaking Bad, Emily in Paris 이렇게 조금 유명한 것은 제쳐두고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목은 들어봤는데 아직 시도하지 않았을 법한 그 기준으로 제가 골라봤어요. 첫 번째 미드는요. Prison Break입니다. Prison Break는 최근에 시즌 5가 나오면서 5까지 방영됐는데요. 형제 이야기인데요. 형이 부대통령의 동생을 살인했다는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 누명을 쓴 거예요. 하필이면 그 누명도 부대통령의 동생. 뭔가 쎄하지 않나요? 엄청 위에 고위 간부부터 이 일을 꾸민 거겠죠. 교도소에 들어가서 받은 형이 사형이었어요. 이 동생은 형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는 것을 막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동생은 형을 탈옥시켜야겠다. 이렇게 죽게 놔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몇 달 동안 공부를 합니다. 어떤 공부를 하냐면요.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교도관도 당연히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온 몸에 문신으로 감옥의 청사진을 온몸에 새겨요. 티나지 않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온몸에. 그렇게 새기고 나서 은행 강도로 위장해서 5년형을 일부러 받고 형이 수감되어 있는 폭스리버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시즌 1의 이야기인데요. 진짜 긴장감이 너무 넘쳐요. 저는 잔인한 거를 잘 못 보고 막 어떻게 되지? 막 무서울 것 같고 뭔가 터질 것 같고 걸릴 것 같고 이런 거를 진짜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막 10초 앞당기기 있죠. 그걸 누르면서 끝까지 봤어요. 한순간도 그냥 편하게 본 적이 없는 그런 전개가 엄청 짜릿짜릿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동생이 너무 잘생겼어요. 자, 두 번째. 13 Reasons Why라는 미드입니다. 한국에서는 루머의 루머로 유명한 이 미드는요. 제목 그대로 13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내용이 전개됩니다. 우선은 첫 장면 자체가 한 여학생의 죽음으로 시작돼요. 주인공 해나라는 여학생이 자살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주인공이 자살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총 13가지라는 뜻인데요. 이 13가지의 이유마다 각각의 사람, 등장인물이 등장해요. 이 본인이 죽은 이유가 13명 때문이다. 이 13명이 나한테 한 일 때문에 나는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본인이 죽은 이 13가지 이야기를 테이프에 녹음을 합니다. 본인이 죽기 전에. 내가 첫 번째 죽은 이유는 누구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가장 본인이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전달을 하면서 이 테이프를 다 13명이서 다 돌려볼 수 있도록 너가 도와줘 라고 하고 이 여자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테이프를 듣는 사람이 또 다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인데요. 본인은 정말 이 해나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해나와 친한 친구였거든요. 서로 좋아했던. 그런데 알고 보니 본인도 그 이유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13가지의 이야기를 다뤄나가는 건데요. 저는 이 미드를 사실 책으로도 봤어요. 책으로 보면은 조금 더 긴장감 있고 조금 다른 시선으로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미드를 보고 난 후에 원서까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는 미드입니다. 세 번째는 Wentworth라는 미드가 아니라 호주 드라마예요. 제가 호주 드라마를 처음 봤는데 엄청 그 호주 악센트에 끌렸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Orange is the New Black을 본 사람 있으신가요? 저는 그 Orange is the New Black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계속 보기에는 조금 지루한 그런 미드였는데 이 Wentworth는 같은 여자 교도소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밌었어요. 줄거리가 너무 많아. 심지어 제가 제일 최근에 본 드라마인데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교도관들이 미쳤고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조차 완전 미쳤어요. 감동도 있고
막 우정도 나오고 당연히 레즈비언도 있고 여러 가지의 형태의 드라마인데요. 딱 하나의 사건을 얘기해라라고 한다면 이 교도소장 중에 사이코패스가 있어요. 그 사이코패스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돼지인 거예요.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막대합니다. 막대하기도 하고 자기가 사이코패스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된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사람까지 죽이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감독했던 그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어떻겠어요?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정말 짜릿하고 긴장감 있고 이게 시즌이 8까지 있고 에피소드가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심지어 에피소드 하나당 40분이 넘는 에피소드인데 저 이거 2주 만에 봤잖아요. 그러면 단순 계산 400분 곱하기 8 3200시간 3200시간을 2주 동안 봤어요. 그러니까 눈 뜨면 보고 잠자기 전에 보고 그냥 너무 재밌어서 놓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원래 시즌이 길면은 뒤로 갈수록 조금 지루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거는 시즌 끝까지 다 보고 마지막 장면에서 아,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 너무 아쉬운데? 라고 할 정도로 지루한 게 하나도 없이 전개가 잘 되어 있는 드라마입니다. 호주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호주 워홀 준비하시는 분들, 그냥 호주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추천드리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영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게 봤던 제 인생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소개시켜준 드라마는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 교도소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다크하고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미디어였다면 이번에는 가볍게 볼 수 있는 두 가지 잔잔한 드라마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길모아 걸스. 길모아 걸스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담은 에피소드인데요. 젊은 엄마와 딸이 정말 친구처럼 지내는 장면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Oh, hi. Oh, hi. You really like my table, don't you? I was just, Getting to know my daughter. you're, Are you my new daddy? wow. You do not look old enough to have a daughter. No, I mean it. And you do not look like a daughter. 로리는 정말 공부도 잘하고 너무 예쁘고 성격도 좋아요. 제가 이 캐릭터에 너무 빠진 나머지 무역회사 해외 영업으로 일할 때 영어 이름이 필요했는데 이때 로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 이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잔잔한 미드도 있으니까 밥 먹으면서 미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드려요. 앞에 3개의 미드는 약간 밥을 먹으면서 보기에는 조금 그런데 이 미드, 이 길모아 걸스는 밥 먹으면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레이스 앤 프랭키라는 미드입니다. 그레이스와 프랭키는 할머니들의 이름입니다. 그레이스와 프랭키의 남편들이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회사 직장 동료죠. 그런데 이 둘은 사실 서로 사랑을 하는 사이였던 거예요. 이 남자분 둘이가 게이였던 거죠. 옛날부터 게이였는데 이거를 계속 속이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새 나이가 들고 자기 아들, 딸들을 다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도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이서 밥을 먹는 순간에 사실 우리 게이야. 우리 서로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You're leaving me? Yes. Who is she? Oh, it's not what you think. It's a he, Excuse me? and it's Saul. I'm in love with Saul. My Saul? Your Saul. 이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아왔던 이 남자가 게이였다니.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다니.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혼해달라는데.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 둘이 같이 살아요. 그레이스 집에 이 남자가 들어가거든요. 프랭키 남편이. 그러니까 그레이스는 나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프랭키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프랭키와 그레이스가 정말 성격이 반대예요. 그레이스는 열심히 일하고 약간 갓생 사는 할머니라면 프랭키는 약간 여유로워요. 막 뭐든 담배도 피고 이게 난데 나 그냥 이렇게 쉴 거야. 완전 P와 J 같은 그런 사이인데요. 둘이 같이 살면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던 패밀리를 정말 재미있게 보고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이 그레이스 앤 프랭키는 모던 패밀리의 조금 올드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른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감동적인 부분들도 많고 배울 것도 많아요.
저는 보다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서 소개시켜주고 싶은 미드. 5번째로 그레이스 앤 프랭키를 추천드립니다. 길모아 걸즈와 그레이스 앤 프랭키는 영어 공부하기도 정말 좋은 미드예요. 일상생활을 담아놓기도 했고 말도 그렇게 빨리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영어 공부에도 추천드립니다. 자, 앞에 3가지는 조금 범죄 이야기였고 다크한 이야기였고, 2번째 제가 추천드린 2가지는 조금 잔잔한 이야기였다면, 잔잔하면서 심각하게 범죄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긴장감이 있는 그런 미드가 없을까요? 라고 한다면 제가 2개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잔잔한 일상 속인데 그 일상 안에 범죄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 6번째 추천. Dead to me. Dead to me. 나한테는 죽었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죽은 사람이야. 라는 뜻인데요. 주인공 쟤는 남편 테디를 뺑소니로 잃어요. 남편이 죽은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뺑소니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쟤는 그 괴로운 마음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런 그룹에 나가게 돼요. 그곳에서 주디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젠과 주디는 이렇게 모임에서 계속 마주치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게 돼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친해지냐면 주디가 잠깐 살 곳을 찾고 있는데 젠이 흔쾌히 우리 집에서 조금 묵어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같은 집에서 살기까지도 해요. 둘도 없는 친구가 된답니다. 그런데 약간의 스포를 보기 싫으신 분은 넘기세요. 여기는. 알고 보니 이 뺑소니가 주디의 남자친구 스티븐이 범인이었던 거죠. 주디는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왜 젠에게 접근했을까요? 이 뒷이야기는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일상적인 이야기, 남편을 잃은 아내의 이야기에 대해 다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중간중간에 얽히고 설킨 그런 범죄들이 있었던 거죠. 저는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범죄. 너무 다크도 아니고 너무 막 라이트도 아니고 그 중간. 범죄와 일상생활의 그 중간인 이 이야기. Dead to me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줄 드라마입니다. 7번째인가요? Ginny and Georgia. 그레이스와 프랭키처럼 사람 이름이에요. 지니가 딸, 조지아가 엄마. 엄마가 30살인데 딸이 15살이에요. 미쳤죠? 그러니까 15살에 이 아이를 낳은 거죠. 무튼 새아빠의 사망으로 새 출발을 하고자 이 가족들이 텍사스의 부촌인 웰스밸리로 이사를 옵니다. 조지아가 애인을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이들은 계속 전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학을 한 5번 정도 해요. 한 곳에 정착을 못하니까 친구들이랑도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온 이 동네에서는 지니가 친구들도 많이 만들고 완전 정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아빠 상속 문제도 생기고요. 이 새아빠가 조지아가 죽인 게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막 올라와요. 알고 보니 이 새아빠가 죽은 이유가 조지아와 관련이 있었던 거죠. 그러한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니는 엄마가 위험한 존재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돼요. 아, 우리 엄마가 이 짓까지 이렇게까지 설마 하는데 그 설마가 다 진짜 본인의 엄마가 저지른 일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엄마를 멀리해요. 무섭기도 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이것도 스포고요. 이렇게 연루되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계속 몇 명의 사람들의 죽음에 연루됩니다. 이렇게 밝게만 보이는 조지아는 사실 이 안에 너무 많은 비밀이 숨어져 있었던 거죠. 이 비밀이 하나씩 나오는데요. 그 비밀을 딸이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가요? 총 7가지의 미드를 제가 추천드렸는데요. 다크한 거, 라이트한 거, 그리고 그 중간인 거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버전.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평소에 좋아했던 장르를 한번 봐보세요. 이 7가지를 다 봐도 오랫동안 이거 다 볼 수 있을걸요? 저처럼 본다면. 정말 이 2024년 남은 3달을
나는 재미있는 미드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린 7가지의 미드와 함께 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는 보장합니다. 그러면 즐거운 미드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